지상철 인접 구간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 옵션을 반드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판넬과 세라믹 타일 옵션만 선택해도 2,390만 원입니다. 9억짜리 아파트에 주방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실 2에서 침대 헤드가 그대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이파크 자이에 대한 인테리어 옵션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아이파크보다 자이가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는 인테리어와 옵션을 아이파크가 담당했습니다. 아이파크는 기본적으로 옵션 구성도 별로고 가격도 꽤 비싼 편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디테일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이 아니라 거실부터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샤시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현대 LNC가 개발한 레하우 샤시가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레하우 샤시의 가장 큰 강점이 밀폐력을 이용한 방음입니다. 히든 레일 구조로 창호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밀폐력 자체가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디자인도 멋진 데다가 틸트 기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상철 인접 구간이다 보니까 소음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 지상철 인접 구간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 옵션을 반드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아이파크 느낌이 물씬 납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의 선택 사양 없이 밝은 색상의 강마루를 사용했고 소파 뒷벽에는 시트 판넬 옵션이 들어가 있으며 거실에는 세라믹 판넬의 옵션이 있고 그리고 우물 천장의 조명 옵션도 있는데 구성과 가격이 딱 아이파크스럽습니다. 타 브랜드 대비해서 세라믹과 시트 판넬 옵션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인데 84B 타입은 시트 판넬과 세라믹 타일 옵션만 선택해도 2,390만 원입니다. 선을 넘는 가격인데요. 물론 84 타입이 세라믹 타일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에도 세라믹 타일이 적용되어 있고 복도 영역까지 모두 세라믹 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복도의 한쪽 벽면에는 시트 판넬을 적용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옵션을 다양화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옵션의 비용이 비싼 건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천장에 조명이 있고 커튼 레일까지 조명이 있지만 소파 뒷벽과 아트월의 조명은 빠져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조명의 옵션에서 항상 거실과 함께 모든 침실의 디밍 조명과 욕실의 살균 센서 조명까지 묶음 판매를 합니다. 사실 방에서 색온도를 제어하는 디밍 조명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만큼 분리를 했어야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의 식탁 등은 또 특이하게 자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조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자이의 경우에는 이 조명이 기본 제공이고 옵션을 선택하면 이곳에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들어간 조명이 추가됩니다. 조명뿐 아니라 디테일한 마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이의 건축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방의 우물 천장과 흡음 판넬까지 마감이 되는 데 비해서 아이파크에는 그냥 조명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명 옵션이라면 굳이 선택하지 않고 입주해서 포인트 조명을 넣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자이 옵션에서 가장 필요한 옵션이 샤시를 열지 않고 환기할 수 있는 시스클라인 같은 옵션인데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지상철의 분진이 계속 날리는 위치인 만큼 자이의 특화형 공기청정기 옵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서 자이는 어디 가고 아이파크만 남은 걸까요?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인데 꼭 전체 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거실과 안방에 냉매 배관을 설치해주긴 하는데 거실은 스탠드형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안방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냉매 배관을 설치해줍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면 천장을 다 뜯어서 일일이 배관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신축 아파트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시스템 에어컨을 놓치지 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구 타입의 주방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에 주방 구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도 소형 건설사도 아니고 아이파크랑 자이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검토했을 텐데 알면서도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식탁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침실과 안방을 들어갈 때 항상 식탁을 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문제를 인지했다는 건 주방의 조명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식탁 위쪽에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9억짜리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보시면 이 아파트는 좁은 주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식탁 특화 옵션을 만들어줬습니다. 5구 A타입에서는 식탁
식탁을 이용할 때마다 조금씩 틀어지는 식탁을 매번 정렬해주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방의 상하부장은 무광 화이트로 정말 무난하게 마감했는데 주방에 작은 창이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인 만큼 예전의 설계를 사용해서 주방에 작은 창을 만들었는데 조합원 세대에서는 여기를 프로젝트 창으로 마감해서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줬는데 일반 분양 세대는 그냥 일반 창으로 마감해둔 모습입니다. 주방의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주방의 뒷벽은 300에 600각의 일반 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판과 뒷벽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되니까 이런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자체가 밝은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라믹 상판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파크는 세라믹의 옵션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도 충분히 고급 소재이고 사용성이 편리해서 다른 아파트에서는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거니까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주방의 후드는 침리형 후드를 사용했고 후드 위쪽으로도 상부장을 잘 마감했는데 잘 보시면 후드랑 상부장의 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후드의 좌우 쪽으로 기름때로 변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유상 옵션 후드를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유상 옵션 후드가 디자인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기능적에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팬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팬 분리형 후드처럼 아예 형태가 다른 후드라면 괜찮겠지만 굳이 디자인 때문에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전과 싱크볼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랑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옵션이라면 터치 센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세부 사양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전의 세부 사양들도 거의 일반적인데 특이하게도 인덕션이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이 설치되기 때문에 가스관이 아예 안 들어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븐은 세 종류 중에서 삼성 제품이 가장 가격은 높지만 오히려 에어프라이 기능은 빠져있는 모델이고 SK 모델이 에어프라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식기세척기는 거의 평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아파트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LG의 모델이 기능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양입니다. 제가 평면도의 리뷰를 할 때 다용도실 공간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세탁기를 놓기가 애매한 공간입니다. 위쪽에 높이 조절식 선반이 있고 뒤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여기에 워시타워를 올리게 되면 정말 답답한 공간이 될 텐데요. 다용도실의 도어도 안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도어 뒤쪽으로도 수납장을 놓기가 굉장히 애매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워시타워를 절대 놓지 마시고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세탁 건조기를 꼭 구매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 건조기의 높이가 높아서 창의 일부는 가려지겠지만 위쪽의 선반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데다가 공간 자체를 최대한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의 인테리어는 무난하게 마감된 모습인데 5구 타입에서는 붙박이장 옵션을 선택할 때 도어가 침대 쪽으로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침대를 이쪽에 놓는다면 문을 열었을 때 침대 헤드가 보이는 구조이고 이럴 때 침실 2에서 침대 헤드가 그대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84A 타입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간의 배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B타입이 나아 보이는데 도어를 열어도 거실에서 헤드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차피 침실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84B타입은 알파룸의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잘 빠진 데다가 안방에 사생활 보호까지 잘 되어 있어서 공간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신 안방에서 5구 타입도 파우더장과 파우더룸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붙박이장에 화장대 복합형 옵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설계 단계에서 파우더장의 공간을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갔고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이런 아쉬운 설계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3베이 타입은 항상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방의 크기를 포기하거나 욕실 하나의 크기를 포기하거나 이 아파트처럼 식탁의 배치를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 하나의 크기를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호불호가 있는 만큼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욕실의 인테리어는 정말 기본 타입으로 무난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양에서 잘 못 챙기는 건 아이파크의 스타일인데 욕실 수전을 수납형 수전으로 제공하지 않고 기본 형태의 수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의 벽면에는 코너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세부 사양들이 역시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명의 위치가 안 좋아서 해바라기 수전이 조명을 가리는 모양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원피스 타입의 비대 일처형 양변기가
제공되고, 공용 욕실에는 일반적인 투피스 타입의 양변기가 제공됩니다. 욕실에는 흰펠 휴젠트 복합 환풍기 옵션이 있는데 가전이라서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설치한다면 욕실 한 개 정도에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그나마 이 옵션은 욕실에 하나에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인테리어 옵션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아이파크를 분석할 때 저는 필수 옵션만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옵션의 개별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만 더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도 남을 만한 예산이 금방 되거든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옵션이 아니라 가구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이가 그리워지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